대표적으로 1253년 몽골의 5차 침략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철원입니다. 동주산성이 함락되는데 함락되는 이유가 고려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백돈명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전부 동주산성에 들어가게 해서 이거 입보라고 했죠. 입보시키고 출입을 금지시켰는데 향리한 사람이 백돈명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 별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적이 아직 오지 않은 틈을 이용해서 빨리 나가서 이걸 수확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백돈명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마 백돈명은 이 향리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도망가려고 그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지 않고 그 향리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원망해서 모두 백돈명을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거죠. 몽골군이 성 앞에 이르자 사졸들이 싸우지 않고 전부 도망쳤다. 민심 위반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사례가 있어요. 그로부터 5년 뒤 1258년에 이것은 이제 몽골의 6차 침략이 있었던 때인데 함경도 쪽에 고주, 화주, 정주 이 일대에 15개 주 사람들이 저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가 섬이 넓고 사람이 적어 지키기가 어렵다. 도대체 15개 주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섬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신지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관입니다. 이 저도를 버리고 그 옆에 있는 좀 더 작은 죽도라는 섬으로 옮기게 해요. 그랬는데 이 죽도는 섬이 좁고 치명적으로 식수가 부족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식수가 부족해서 오래 못 버팁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랬더니 신지평이 강제로 몰아서 섬을 옮기게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도망가고 죽도로 옮긴 사람은 열에 2-3명 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신지평의 강제 입보, 여기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해 12월 달에 몽골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신지평을 죽이고 화주 이북의 땅을 들어서 몽골에 붙었다. 항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더 이상 못 싸우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항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 항몽 전선이 균열되는 거죠. 게다가 몽골이 여기에다가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걸 두어가지고 몽골의 영토를 만들어 버립니다. 지도를 보면은 바로 동해의 저기예요. 저기가 몽골 땅이 돼버린 겁니다. 강화도에 들어가 있었던 고려 조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요. 육지의 고려 사람들이 몽골군을 이끌고 와서 고려의 관리를 죽이고 그것 때문에 영토를 빼앗기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면 강화도에서 전쟁을 지휘한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위기감을 갖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강화를 해야 된다. 계속 항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강화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강화론은 최후가 중심이 되어서 강화도로 천도할 걸 논의할 때 유순단이 한 말 속에 이미 숨어 있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강화도로 천도하지 말고 몽골에 사대하면서 전쟁을 피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고려의 이런 생각을 몽골에서 받아들일 건가가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네 섬길게, 공격해 오지 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몽골은 야, 그 섬기는 게 뭐야? 이러면서 계속 고려를 공격해 왔을 거란 말이에요. 전쟁을 28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고려도 좀 더 절박해집니다. 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몽골군이 돌아가지 않으면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돼서 모두 항복하게 될 것이다. 강화도 하나를 지킨다 한들 어떻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겠는가? 이런 말을 해요. 정말로 그런 일이 그 전에 벌어졌던 거죠. 동주산성에서 사졸들이 모두 도망쳤다? 이 일이 있은 지 넉 달 뒤에 최린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텐데 하는 이런 불안감 속에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이러면서 협상파가 많아지고 먼저 회군하면 우리가 출육하겠다고 하는 이런 제안도 이런 상황에서 나오게 됐던 겁니다. 몽골에서 이걸 받아들이니까 그럼 출육을 빨리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선회군 후 태자 입조로 바꾸게 됐던 거지만 아무튼 이 조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강화 협상이 이루어지질 않고 전쟁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조정 안에서 과연 이 최씨 정권의 항전론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신 유경과 무신 김준이 힘을 합쳐서 정변을 일으키고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해요. 그러면서 왕정이 복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문신이었던 최자가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강화도는 땅이 넓고 사람이 적어 지키기가 어려우니 나가서 항복하는 것이 옳다. 이제는 강화도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절박한 위기감이 묻어 있죠. 그래서 왕자의 입조로 다시 한 걸음 늦췄다가 이것이 태자 입조를 받아들이는 걸로 급선회가 되는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59년 4월에 고려 태자가 드디어 고려를 출발해서 몽골로 가요. 그리고는 그 이후 전쟁이 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몽골과의 전쟁이 끝나고 강화가 최종적으로 성립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59년 4월 태자가 고려를 출발하면서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8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한번 되돌아봐야겠죠?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들은 왜 싸웠나? 몽골은 왜 고려를 침략했나? 고려는 왜 싸웠나? 침략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이 항쟁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나? 이걸 묻고 싶어요. 몽골에는 왜 고려를 침략했나? 고려만 침략한 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을 침략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으로 바꿔야겠군요. 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나? 그런데 저는 이 대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또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답은 어차피 어쩌다 보니 그냥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려를 그렇게 공격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느냐? 이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제가 보기에 몽골의 주된 공격 대상은 적어도 몽골의 동쪽에서는 고려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금나라였고 뒤에는 남송이었다. 고려는 금과 남송을 공격하는 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려에서 뭘 바랬나? 1차적으로는 고려가 금, 남송과 연결된 것을 막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전쟁을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걸 몽골에서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고려와는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했느냐? 이게 궁금한데요. 이거는 나중에 고려와 강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단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는 친조, 인질 보내는 것, 공물 보내는 것, 고려에 호구 조사를 해서 고려의 국세를 파악하는 것, 이걸 관리 감독하기 위한 다루가치를 설치하는 것, 이 정도가 전쟁 중에 몽골이 고려에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고려가 강화도로 들어간 바람에 여기에 출육, 강화도에서 나와라, 이거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그렇다면 고려는 당장 쳐들어오니까 싸웠는데 싸우더라도 어떤 최종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고려가 몽골을 멸망시키려고 싸웠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고려가 몽골군을 격퇴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압록강 넘어서 추격을 해서 몽골을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골 멸망이 목표는 아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호로 몽골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는 수없이 했겠지만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려로 들어온 몽골군을 퇴치하는 게 1차적인 목표다. 그런데 계속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뭔가 그림을 그렸을 건데 그게 뭐였을까? 제가 볼 때는 고려의 국가를 인정받는 것. 고려라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에 고려의 풍속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한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봐요. 또 한 가지, 최씨 정권이 있을 때에는 최씨 정권의 유지도 보장받고 싶었을 거예요. 실은 최씨 정권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싸웠겠죠. 하지만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이걸 이제 홀가분하게 벗어던질 수 있었을 테니까 아마도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고려를 국가로 인정하고 국가인 고려와 국가인 몽골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책봉과 조공을 교환하는 관계, 책봉 조공 관계를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화도로 천도에서 장기전을 펼친 것은 이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한 협상의 시간을 번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1259년에 전쟁이 끝나고 강화가 성립되었을 때 이 목표가 달성된 것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는 고려로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과제가 시작되는 해가 됩니다. 그것은 고려가 전쟁보다도 더 잘한 몽골과의 외교 협상입니다. 고려와 몽골의 전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익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